번째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요. 마음고생 털어버리고 우승컵을 든 겁니다. 태극기를 허리춤에 두른 채 아버지를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3억 원을 뜯어간 일당들. 경찰이 이 여성이 진료를 받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이요. 양모 씨,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는 20대 여성.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간 여성입니다. 이 양모 씨가 진료를 했던 병원 2곳을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진료 기록, 수술 내역 등등등 여러 가지 의료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겁니다.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인데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 의료법상 이제 환자의 의무 기록을 이제 한 최소 3년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양모 씨가 결국 이제 과연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나 실제로 임신도 했었고,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도 했다.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사실인지, 왜냐면은 뭐 그런 진단서라든가 의무 기록 같은 걸 혹시라도 조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양모 씨가 제출했던 서류가 실제 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하거나 손흥민 선수에 대한 뭐 그 이제 돈을 요구했을 네네. 그런 시점과 비교했을 때 이제 날짜라든가 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약 좀 변조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제출했던 서류가 진정한 것이고 진실된 것이라면 아무래도 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형량이 좀 감안되거나 줄을 가능성은 있고요. 네네. 만약에 그 자체가 만약에 이제 조작이 됐거나 위조 변조된 거라면은 이건 누가 봐도 사기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혹시 병원을 압수수색하면 친부가 누군지도 나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나옵니까? 우리 아직까지 이제 뭐 대한민국 아마 기술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의료 이제 제도상 이제 뭐 태아를 출산하기 전에 이제 친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는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만약에 태아 상태에서도 그런 친자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면 더 이제 무분별한 낙태라든가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부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기보다 이제 현재는 공갈 혐의로 고소가 된 건데 그 초음파 사진이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사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다만 돈을 받기 위해서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짓말에 속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협박을 했으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만약에 속여서 거짓말했으면 이제 기망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주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가 결국 어떤 죄명이 결정된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김우식 교수님, 네. 우리 김유정 의원 계시지만 김유정 의원께서 이 사건 초기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근대적인 사기다. 그러니까 구태한 사기다. 그것도 월드 클래스에게, 국보급 선수에게 이런 돌직구를 주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많은 우리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국민들이 손흥민이 요즘 왜 그러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재기량이 안 나오는데 뭐 고민이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멘탈리티가 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당시 이제 이 여성이 임신했다라는 시점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일주일간 들어왔었는데 이 여성이 이 사업가와 일본 여행 갔다가 와서 손흥민 선수와 만난 건 이틀에 불과하다는 거잖아요. 네. 당시 손 선수 입장에서는 월드컵 예선전 막 치르고 났는데 이틀밖에 안 만났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사진을 보내온 경우이니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인이고 지금 젊은 지금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 스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급 선수인데 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또 교제를 하면 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손흥민 선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잠깐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리고 네네. 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그 얼마나 바쁜 스케줄에 가서 경기에 출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 대표 선수 뛰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런 식의 협박과 공갈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하죠. 그게 얼마나 그 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까? 뭐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성들에게는 특히 그럼요. 엄청난 이 책임감과 부담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임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든 또 그것이 사실상은 임신도 아닌데 남의 임신이라고 했을 것을 만약에 사기쳐서 협박했다고 한다면 남의 임신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과정에서 이 월드스타 이 손흥민 선수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랑 엄청났기 때문에 그죠, 엄청 크죠. 묘하게 뭐 그 시기가 그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과거만큼 기량이 뛰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네. 저는 그런 정신적 충격과 고민이 컸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을 건데 일단 락이. 그런데 또다시 어떤 남자가 또 나타나서 돈을 더 달라고 하니 이건 한 번 막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끝없이 회오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고심 끝에 아마 경찰에 저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저는 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자연인으로서의 교제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궁금증 가질 필요 없다. 빨리 손흥민 선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어제 또 다행히 정말 우승을 해서 정말 생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만 예. 그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후원해주고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저런 개인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저렇게 무차별하게 개인적인 그 손흥민 선수를 괴롭힌 저 일당들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자,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야, 이 10여 년 만에 처음 들어올린 손흥민의 우승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끌어안고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요. 아빠죠, 아빠. 그 손흥민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 얘기를 걸을 수 있게 묵묵히 호랑이 선생님으로 때론 정말 이 아버지이자 친구처럼 옆에서 자리를 지켜줬던 그 아빠를 와락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상당히 뭉클했는데 사실은 뭐 김동원 대변인님 우리 뭐 저희 다 아빠지만 아빠 마음이라는 건 아빠들이 잘 알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을 거고 그 옆에서 손흥정 감독이 그걸 보면서도 아마 손흥민 선수가 마음 아팠던 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가슴 아파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또 잘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아빠를 껴안으면서 울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 장면을 보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울컥했어요, 다. 눈물이 나올 뻔 저도 했는데요. 나오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빠와 손 선수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월드 클래스 세계 정상급 선수이기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 가슴앓이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겠구나. 그것이 이번 어떤 그 아이 파문, 임신 파문으로 불거져 있을 텐데요.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다 하는 걸로 저렇게 원래 손흥민 선수의 또 다른 별명이 울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편인데요. 저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는 뭐 이해가 가고 오히려 더 인성적으로 더 돋보이던데 문제는 최근 그 말씀 좀 전에 하셨지만 경기력이 이전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저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골을 많이 넣고 그런 그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로 인정을 받지만 자기 소속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15년 만인가요? 17년 만인가요? 그 달성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울음 이거는 아주 120% 공감이 돼서 저도 사실은 좀 아주 깊이 그렇게 공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 트로피 들어올린 손흥민 선수 소감 들어보시죠. 자,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트로피에 뽀뽀를 하고 트로피에 이마를 또 부딪히기도 했나 봐요. 보시죠. Look at this.
At least somebody push me and hide the trophy. 이마가 좀 많이 빨간데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그래서 부딪혔다라고 귀엽게 좀 투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군요.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유 뭉클한데 이 동양인 선수 주장 자기는 골을 잘 넣었지만 팀을 우승으로 이끌지 못했다.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향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제스처와 논란들이 늘 손흥민 선수를 따라다녔는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걸로 저를 조금이라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마음고생이 많았군요. 타지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본인이 캡틴으로서의 느꼈을 부담감과 책임감도 굉장히 컸을 텐데 네네. 거기에다 더해서 인종차별도 대놓고 그동안 말은 안 했습니다만 얼마나 가슴속에 이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1년에 이렇게 보이는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굉장히 부담과 압박감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5년 만에 우승을 해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뭐 천배 만배가 됐겠죠. 아까 부자간의 그 뜨거운 포옹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 뭉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에도 또 그 내년에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 얘기대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편견 그런 것들 다 깨버리고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계십니다.